한국전쟁. 네. 제주분들 잘 모르죠. 육지 것들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작품할 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병대 사령부 본부가 제주에 있었어요. 언제? 49년도에. 왜 왔냐고요? 4.3 빨갱이들이 진압하러 왔어요. 진압하러 왔는데 뭐가 터지면 한국 전쟁이 뻥 터져본 거예요. 전쟁이 나가야 되잖아요. 부진이 없어. 어떻게 해요? 해병대 3기, 4기. 네. 대한민국 해병대 3기, 4기는 100% 제주로 제주사람 구성됐어요. 그 중에 4기에는 여자 해병대가 있었어요. 네. 여군도 없어요. 여군. 이때는 여군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군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여군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군, 여자 해병대가 있었어요. 해병대가. 이 사람들이 아까 했던 메가더 1950년 9월 17일 인천 상륙작전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인천 상륙작전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제주 사람들이 죽어서 이루어졌다고요. 인천 앞바다에 누가 죽었다고? 제주에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다고요. 이게 한국전쟁이에요. 이 사람한테 군대 간 사람들, 여자들, 제주 출신 해병대 4기 여자들. 얼굴 보세요. 물레기지 아직. 예? 14살도 있어요. 해병대 3기. 인천 상륙작전 했고요. 무적해병. 아들 군대 갔다 오고 제주분들 다 기억하시죠? 귀신 잡는 해병. 무적해병. 이건 누가 이래서 이승만이겠죠. 왜? 제주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도술잔 전투 훌륭하다고. 이승만이 직접 와가지고 무적해병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를 잘했을까요? 네. 육지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한국 전쟁이 났어요. 내가 전쟁 가서 죽어야 돼. 내가 입대를 해서 자원을 입대했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내가 뭘 받아? 훈장 받아. 그럼 훈장 누가 가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누이가 가져. 그럼 어떻게 돼? 빨갱이에서 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쟁터 갔어. 그럼 내가 북한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달려 진격 앞으로 했는데 진격해요 안 해요? 하지.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냥 무조건 총알 나눠 진격하는 거야. 이때는 이승만이 보면 뭐해? 미군이 볼 때 최고래. 전투 너무 잘하는데. 이게 무적협이 만든 이유예요. 네.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왜 갔게? 해병대? 무적협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네? 가가지고 뭐 했어? 고액제 손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고액제. 이게 예, 제주 해병대 사령부 주둔했던 터 49년에 있었던 이거 조일야국 앞에 있어요. 넘어오겠지? 해병대 얼마나 제주사를 많이 죽였는지 육군 훈련도 예, 우리 선생님네 아버지 다 예. 대령은 몰라도 못살 뻔 알잖아. 그럼 못 살 뻔 훈련소 전문 한국 전쟁 터져가지고 무선 면뼈가 다 무너졌어요.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전투를 보내야 돼. 어디서 훈련시켰어요? 제주도. 모슬포. 그 전쟁에 다 희생됐어. 다치고 막 왔어. 팔 꺾고 다리 총 맞고. 누가 제주도 다 와가지고 98병원이야. 98병원 정원. 모슬포에 있는 병원. 한국전쟁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제주에서 다 죽어줘가지고 이겨준 거잖아. 이제 빨갱이라는 거. 화순 앞바다. 군함 와가지고 군사 싣고 가는 거예요. 한국전 참전하러. 이게 선방산이에요. 한국전 때 끌려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전쟁 다 죽고 나서 다 죽었지. 네, 다 죽었어요. 대구 형무소 어디 갔어요? 경산 코발트. 경상북도 경산군 코발트 광산. 코발트라는 광물질 캐는 일제 때 만든 수직 갱도에 다 죽고 지금도 시체가 둥둥 떠 있어요. 대전 형무소 어디 갔어요? 네. 충남 권령골. 지금 대전시 권령골이라는. 지금도 10cm만 흡하면 유골들이 나와. 많아져가지고. 인천 형무소 어디야? 인천 형무소. 소년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지휘사는 다 죽었어요. 누구한테? 대한민국 군인한테. 네. 누가 제일 총 앞에 섰어요? 백선엽 동생 백인영. 네. 빨치산 토벌대장 있잖아요. 그때 맨 앞에 죽은 사람 제일 사람. 왜 죽었냐고요? 인천 형무소가 서해안에 있잖아요.
그죠? 경기도 인천. 지금 인천시지만 한국전쟁부터 경기도 인천이었거든요. 태극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인천, 여기 강원도 고성 올라가고 인천을.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누구 있어요? 육사단 있어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육사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타이양산에서 중국과 해가지고 일몽을 싸웠던 아주 처절한 산악지대 훈련 잘 돼 있는 전투병들. 이제 육사단. 얘들이 해방되니까 북경에서 걸어서 압록강을 건넜는데 38 딱 그어지고 못 넘어와가지고 군복이 왔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군복이 왔네. 저 한국전 터니까 바로 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버린 거 아니에요? 오는데 인천 있다니까 형무소 문 열어가지고 옷 한 번 다 줬죠. 그게 뭐예요? 조선인민공화국 군복이었잖아. 군복이 어디까지 와요? 목포까지 와서 낙동강 치는데 막히니까 지리산을 후퇴하잖아. 지리산. 근데 인천상장도 뻥 터지니까 고립돼가지고 그때 백인야비가 49년에 토벌하잖아. 그때 다 죽었다니까. 같이 사는 데로. 미군 기자가 당 촬영한 총살시켜서 흙도 안 덮어서 손가락, 발가락 올라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총살당한 사람이에요. 무슨 죄예요? 공주 형무소에 있었다. 동문동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병대 신병 3기, 4기 제대 장병들이 추출되어 해병원과 걸리수를 구성했다. 왜? 한국 동란중 조국술에서 살아있던 수많은 전투를 개선했고. 여기서 여기 바로 앞에 제주항에서 백사분사예요. 자, 작품할 때 참조해야 될 또 다른 내용입니다. 박진경 대령이 48년 6월 18일 날 새벽에 부하 손선호 하사 신상훈한테 총 맞아 죽어요. 11명한테. 죽었는데 증언한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 잘 보세요. 그는 박진경 대령은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 동포를 학살하고 진급했다. 3천만을 위해서는 3천만 명의 한반도 3천만을 위해서는 30만 제주도민을 다 희생시켜도 좋다. 못할 거 아니에요. 원문입니다. 민족상자는 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실지 행동에 있어 무고한 양민들을 압박하고 학살하게 한 박대령은 확실히 반민족적이고 동포를 구하고 성스러운 우리 국가운동들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대령은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민을 학살하고 압박한 구체적인 사태를 들면 많다. 전 연대장 김명중이 있을 때는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삐라 등으로 선모 공작 등을 했는데 박진경이 왔더니 불황민이라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살하고 경찰에게 죽은 시체를 가져오는 아들도 죽여버리고 또 오라리라는 불황을 사건을 조작하고 경찰이 사촉으로 살인과 방화를 강행하는 박근태에게 무대에서 박근태가 오라리 방화를 불을 지는 그럼도 경비원들의 전투적 눈치를 경고한 안내한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이 새끼 나쁜 새끼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였다. 이게 48년 8월 14일 한상일보에 있던 기사입니다. 재판 중에 재판. 선정한 당시 23살이에요. 23살. 우리 딸이 29인데 아니 또 이런 차이들이 멀었지만 23살 나이에 재판에 군사재판을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14인대 여수군 신월리에 있던 14인대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우리들을 출동시킨 작전에 조선살인의 아들로서 조선 독보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인민의 복리에서 총괄해야 한다. 군인은 뭐? 군인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지킨다. 그래서 자국의 국민을 죽이는 걸 거부하겠다고 한 게 여순 반란이에요. 이때 사령관 누구예요? 대통령 이승만. 소결론입니다. 제주도민의 희생은 저항한 강도가 아니에요. 그죠? 국가 폭력의 강도는 비례해서 죽었어요. 학살은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미국 문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잘 훈련된. 그래서 제주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피와 통곡의 섬으로 만들었다.
이게 제주 사상입니다. 안재홍 있죠? 이 사람은 위패 어디냐면요, 북쪽에도 있고요, 남쪽에도 있는데 남쪽에는 서울의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 가면 맨 뒤에 항일 독립주사 위패봉안관이 있어요. 안재홍. 분장장관 2명이죠. 양키놈 미국놈 분장장관, 딘 한국 조선인 분장 대통령 둘입니다. 안정입니다. 나는 88년 5월 초 5월 5일 날 제주 갔다 왔다. 왜? 88년 봉기에 높아가는 인민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다. 내가 서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중장은 경무장 조병옥과 국가군사고 송호상 따로 보냈고, 미국은 군사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 무적도에다가 비행기들을 만들어 놓았다. 제주도는 미국은 제주가 필요하지, 제주는 그러니까 제주는 다 죽이더라도 제주는 확보해야 된다로 얘기했다. 누가? 군정령은 안재홍이다. 얘기했잖아요. 최고 지도가 아니에요. 진장 군정장, 미군 양코뱅이, 조선인 군인 둘, 이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해요. 육군 중장 기능은 박정희가 잘 나갔던 중령이에요. 육군하고 이래요. 된장관은 박정희 중령에 극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제주 전역에 대한 초토화 명령. 초토화 작전은 인도적으로 겪고 현실적으로 전쟁 시에도 명령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전쟁 범죄를 채용 명령했다. 그러면 저는 평상시 자기가 분쟁하는 영토 내 국민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가 세상에 아니면 그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등등 추측하는 거죠. 네. 군정장관 맨스펠드는 제주 군정장관 맨스펠드가 한사코 축적한 법령을 군장관은 자기명을 추진인들 연설이 특훈부에 박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주 산삼 사건을 미군정의 감독 부족과 실정으로 인해 도민과 민주의 충돌한 사건의 관이 국도에 악행이 되지 못한 민이 최후의 결국이라는 민중 폭동이다. 설사 공산주의가 선동하여 폭동이 집착하는 대전이 한층만 전부가 공산주의자가 끊었죠. 그럼에도 폭동 진압 책임자들은 제주도민 이민족이나 식민지 국민을 감히 할 수 없는 토벌사건을 주었다고 유보록을 쓰고 줄여줬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진경을 죽였죠. 부하들이. 오죽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해서 창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경 연대장이 5월 잘리잖아요. 쓴 기사 5번에 연재해 드리는데, 이거 그래서 이 신문 폐간됐죠. 이 신문한테 폐간당했어요. 빨갱이 신문이라. 넘어갈게요. 자, 백선열이 쓴 92년도 실록 지리산이라는 자서전 쓰고 있어요. 92년도. 네, 죽은 얼마 됐지만 거의 사삼고 여술 얘기합니다. 157쪽에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수원 반란 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진리한 것이 아니라 사삼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 펴진 자주 행동입니다. 근데 사삼 보고 남로당 중앙당이 지지내서 우리 움직이는 거라고요? 우파 사람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선엽이가 알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백선엽이가 92년대 이미 22년 아니 30년 전에 썼잖아요. 30년 전에. 뭐라고? 당 말단에서 자유를 발생하는 거라고. 이 사람 누구보다도 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우익 아니에요? 친일부역자, 간도특설 때, 그죠? 박정희를 살려주고 이 나라를 반공국가로 만든 최고의 미국의 최고의 동맹인 하나 아닙니까? 이 사람이 92년대 이미 저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할게요. 5조. 이건 지금 육군공화국 헌법이 아니고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공포한 재헌헌법 5조. 대한민국 모든 신장대는 됩니다. 국군은 국토 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명을 한다. 그래서 14년도 군인들 어떻게 했어요? 제주 출병을 거부했어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에요. 헌법에 충실한 군인이죠. 이때는 국군이었거든. 48년 8월 15일 날 국군이 태어났기 때문에 국군은 국토방에 신성한 의무를 하는 자국 군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14인도 그냥 훌륭한 국민이라고요. 빨갱이 폭동 반란이 아니고. 자, 7조. 이승만이 공부한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거 공문이지. 헌법에 이게 명시돼 있잖아. 국민이 다치면 들고 일어나고 치료해주고 들고 일어나 가야지. 그죠? 지금 공무원들은 뭐해? 책상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잖아. 이게 이승만이 공부한 헌법의 7조. 자, 약간 이 법무부 장관 이거랑 같이 법무부 장관 최국현이가 국회에서 질문해요. 야, 제주도에 계엄령이 났다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계엄령이 헌법에 근거된 거 맞어? 아니지 않냐? 혹시 일제강점기 때 일본처럼 치안유지법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먼저 가는데 답변이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것이라 현직 검사는 이렇게 얘 계엄령 서명했어요 안 했어요? 사진 보여줬잖아. 서명했어요 이 새끼. 법무부 장관이래. 법무부 장관. 법을 통솔한 장관이 본인이 서명해놓고 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는데 본인이 서명했는데 대통령이 한 것이 군사령관이 하는 거라고?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계엄 범정 맞아요? 일단니까요. 지금 이때 낮에 있잖아요 제가. 48년 10월 2일자 국회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다수설이 아니고 진짜 사실, 진실. 이승만이 한편은 전쟁 수행 안 되는 계엄령 선포했죠. 초토화작전 했죠. 법률도 없이 계엄령 선포했죠. 국민을 저으로 만들어 죽였잖아. 군인도 아닌데 민간인을 군법에 했잖아요. 그죠? 사법부의 판결도 없이 죽였잖아. 이승만이 이게 정당하다면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면 그리고 제주도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승만은 반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반헌법. 반헌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신 거죠. 박근혜가 헌법 세월로 하고 국민 안 구하고 딱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촛불 들었잖아. 문흥원 대통령 헌법을 수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얘는 반헌법이라는. 자, 제주사단 폭동 사건 반란이 아니에요. 그죠? 학살. 항쟁입니다. 우리의 사상의 진실 찾아가는 게 이 학살을 밝히고 그 의미를 참 어렵죠. 주제가. 현장 가면 쉬울 겁니다. 결국은 사삼이 끝나고 나서 제주 사람들이 한 행태예요. 빨리 잊자. 속 쏘마라. 그놈 새끼야. 속 쏘마라. 빨리 잊어라. 그리고 따라가. 야, 투표 1번 해라. 1번. 박정희 때 몇 번? 1번. 공화당, 민자당. 우리 동네 민자당 안 나오고 민자당 어디에요? 우리 동네? 빨갱이 선이제. 빨갱이 동네. 이걸 어떻게 해? 다 그냥 1번. 87년 6월 3일 때까지 몇 번만 찍었어요? 1번만 찍었잖아. 1번만. 응? 우리 아들 연자대 걸리신데 이거 1번 찍으면 이번에 1번 찍으면 연자대 풀어줄까봐 착각해가지고. 그죠?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알아서 복종해갖고 살아온 거 아니야? 응?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 가해자들은 사과도 안 했는데 용서를 해? 사과하는 용서가 어딨어요? 응? 사과도 안 했는데 무슨 평화가 존재해? 네.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고 그래야 악수를 해서 손을 잡아서 화해하고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사람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야 안에 있는 이걸 풀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문영순 경찰서장. 네. 1950년 6월 10일 한국전쟁 펴지잖아요. 그래서 8월 30일 날 해군에서 명령 내보내요. 네. 박진우 같은 사람, 이해순 선생님 같이 지식인 잡아다가 다 죽이라고 하니까, 군대가 명령이니까 이 경찰서장이 성산복 경찰서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명령 부당을 해서 안 하게, 명령 안 따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주경찰청 마당에 이 사람 흉상이 제막돼 있어요.
아까 이순신 작가님 요 글씨 있었죠? 부당함으로 불이행. 네. 이런 작품도 의인, 진짜 정의로운 경찰, 진짜 경찰 이런 사람들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챙겼습니다. 몰라부장 남원이죠. 네. 동네 사람들 어디인지 밝히려고 하는데 끝까지 몰라 해서 몰라부장이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살아남은 거죠. 예, 신흥리.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장시영 선생은 예, 결국은 제주 섬을 탈출해서 부산에서 예, 도망갔습니다. 경찰들이 하도 고문당한 거, 예, 고문으로 죽었다고 진실 밝혔다가 박종철 때문에 예, 했듯이 이 고문에 물고문에 죽었어라고 했다가 경찰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주 섬을 탈출해가지고 부산 살다 돌아가셨고요. 예, 외도 경찰의 당상주 경사 총알 안 나간다고 계속 뒤에서 경찰들이 예, 분바로 막 까는데도 총 안 날아간다고 싸웠던 이런 의인들, 진짜 경찰, 정의로운 사람들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넘어갈게요. 작품 속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순이삼춘 아까 얘기했고 화산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원고지 2만매,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 원고지 18,000매, 이 원고지 2만매요. 일본어인데 한국판으로 다 완용되어 있습니다. 창작하는데 이런 소설 읽어놨으면 창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순이삼춘.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온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네. 광역선동네 양금석 박사님, 네. 뮤직회장, 뮤직한 것다. 네. 문철 신부님, 양정은, 양동윤, 네. 고이범, 네. 나는 없지? 내가 없네.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저거든요. 네, 기억해 주세요. 네. 노무현, 네, 박진우, 네.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4.3의 학살 현장을 처음으로 방문한 대통령 후보예요. 노무현 예비후보가 방문한 바람에 그렇게 일주일 후에 이인재. 그 다음부터 뭐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고 제오면 다 갔어요. 박근혜, 이명박 다 갔다 갔잖아요. 네. 그런 역사를 만든 부분이 처음 사과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를 나오게끔 해주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사과한 첫 번째 대통령이고요. 위령제 때 처음으로 참석한 대통령이 돼요. 네. 누구? 윤감룡 경찰청장 재작년에 광화문에 와가지고 사과했죠. 처음이에요, 처음. 네, 네, 나쁜 놈. 네. 저희 작전에 휘말려가지고 기자들한테 10분 동안 갇혀 있었죠. 사과한 거 맞습니다 할 때까지. 기자님 동의는 사과한 거 맞습니까? 사과를 해줘도 될까요? 사과하시는 겁니까? 이걸 한 10분 동안 쓰니까 사과한 거 맞습니다 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사과문이 맞냐고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사과문이 맞아? 나쁜 놈은?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찰청장 민감용, 경찰대학 4기. 네. 이거요, 국방부 차관. 네. 지금 청와대 안보실 2차장. 네. 광화문 상황. 근데 정작 중요한, 그죠? 재향분이네. 경찰로 구성된 경우에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제주 경우에 네 사과 안 했습니다. 제주 재향분 사과 안 했어요. 현직만 권력 때문에 눈치 보여 사과합니다. 저랑 친하거든요. 대통령이랑도 친하고 그래서 한 건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처음으로 한 제주 4.3 70주년 때 광화문에 처음으로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중요한 창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후보가 제주 4.3은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를 지금도 많이 쓰죠. 네, 이때 저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공짜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짜 모여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네, 지금도 제주 4.3 대한민국 역사임을 많이 강조하죠. 오죽 했으면 제주 4.3이 그간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니었던 거죠. 지금은 제주 대한민국 역사인가요? 지금도 아니죠. 그래서 자, 작년에 교과서에 역사국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국가에 바뀌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없었어요. 폭동 반란이 있었다가 작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바꿔냈죠. 그건 저희 연령이 아니고 이성훈 교육감의 탁월한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답례로서 교과서를 다 바꿔냈습니다.
자, 천도교, 원불교, 조계교, 개신교, 기독교인 많죠? 역사 정의와 화해를 위한 기도회. 네. 그래서 이용정 총무 목사 뭐죠? 통정. 네. 통해. 고통을 준 것을 회개한다. NCG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4.3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서북 청년단들이 제주에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리스도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 통회란다는 뜻이에요. 매년 와서 합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비가 너무 와서 하루에 하는 바람에 3군데만 모셨었는데요. 맞죠? 기억이 못하십니다. 작품하는데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 4월 3일 4시 3분 403명의 분장한 영혼들을 깨우는 작업이 있습니다. 광화문 한복판에 2018년 4월 3일 날 오후 4시 3분에 403명의 죽은 영혼의 시체들을 광화문 한복판에 불러내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품 있으면 좋겠죠? 창작을 할 때. 돼지 4.3은 4.3 폭동 빨갱이 아닌 환웅이 당군의 후손으로서 하나된 민족이 두 개의 분단된 국가를 거부하는 통일투쟁이었다 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당군의 후손이죠. 그죠? 천신계통이잖아. 그죠? 난신계도 있긴 하겠지만 미국의 책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작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미 대사관이고요. 저희가 1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사명을 받아서 미국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이렇게 해서 대사관을 보냈죠. 대사관에서 그래 계속 죽거라 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죽거라. 광화문에서 이런 추념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자, 정부종합청사 현수막이에요. 올해 걸었습니다. 올해 사진 없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는 안 걸었고 재작년 본 거죠. 현수막 하나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요. 여러분들 제가 내년 할 때 돈을 모금을 할 거예요. 이 현수막 할 때 1인당 얼마 내기. 그래서 몇 층인지 아세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3층짜리 높이의 현수막이에요. 13층. 진짜 현수막뿐만 13층. 이거 2천만 원. 거는 저거 제작해서 그럴까요? 저 천이 크기가 어떻게 돼요? 묶고 줄 딱 대가 밑에까지 해가지고 바람 안 날리게. 그러니까 천 크기가 엄청 큰. 사이즈 대충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다 따로 계좌번호 보낼게요. 17일간. 저런 거를 여기서 김익렬 연대장 묘예요. 김익렬 연대장. 김익렬 연대장이 묘에 가서 동작동 현충원 묘에 저희가 제사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맙다고 일본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의 할머니, 고조, 증조, 현조가 전부 제주의 고향. 그래서 지금 다 일본인들이죠. 당신들의 조상, 당신들이 왜 일본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불러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멈췄습니다. 다행히 돈 살아나요. 돈 마련하는 거 힘들합니다. 이분들 한 번 왔다 가면 2박 3일인데 1,000만 원 들거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 4.3 특별법은 다 그냥 넘어가고요. 송효창, 박진경 어떤 사람? 제주를 때려잡은 군인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요.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8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왔다. 4.3의 정리를 하면 5개. 하나, 둘, 셋, 넷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해서 제주도민이 꿈꿨던 이야기. 이 하나도 추가된 거죠. 그래서 4.3을 5가지로 정리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척해요, 척. 그래서
세계사적 관점에서 미국과 소비에트 연합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를 거부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투쟁이었다. 위대한 투쟁을 의미하는 정말 훌륭한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경제사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계의 편입을 거부한 제주만의 공동체 건설 투쟁이었다. 세 번째, 민족사적 관점. 아까 얘기했던 당군을 후성해서 하나의 민족이 두 개 분단된 국가를 거부한 한민족의 통일된 투쟁이었다. 통일투쟁이었다. 이거 못해가지고 뭐가 됐어? 이 나라가 분단됐잖아. 그죠? 그다음에 종교적 관점에서 삼회 전통인 신방과 불교를 탄압을 거부한 종교투쟁이었다. 저도 네. 따라 보여요? 네. 신방. 아, 신비음.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인류사회 관점에서 섬 밖의 세력이 섬 안의 세력 일반 학설을 거부한 법단, 인류 법단에 따르는 투쟁이었다는 5가지의 첫 세부를 정의합니다. 어렵죠? 네. 이거 어렵지만 넘어갈게요. 네. 끝났다. 그렇죠?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